안녕하세요. 방구석 얼간이 리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엔 문학의 기원과 관련하여 원시 종합 예술을 배워보았죠. 오늘은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한 연표부터 보시죠. 상고시대입니다. 상고시대는 대략적으로 고조선부터 삼국이 성립하기까지의 역사를 말합니다. 상고시대를 대표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당연히 고조선일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은 이것저것 논란이 참 많은 국가입니다. 일단 건국 연도부터가 문제예요. 제 연표에는 기원전 2333년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나 유물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개 있는 기록마저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이야기할 때 유독 고조선과 관련된 판타지가 난무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란이든 고조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문학작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제목과 썸네일에서 짐작하셨을 거예요.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신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설화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설화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총칭합니다. 신화, 전설, 민담이 대표적이죠. 그중 신화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성시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뼈대 있는 민족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템이죠.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고대인에게 자연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연은 빛과 물을 내려 곡식이 잘 여물게 했지만 어떤 날에는 갑자기 많은 비를 내려서 세상을 잠기게 하거나 벼락을 내려서 산과 들판을 불태우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압도적인 자연의 힘에서 고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하늘이나 땅에 어떤 엄청난 존재가 깃들어 있어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거기에 상상력이 더해져 이야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신화의 초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신화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그건 바로 건국신화라는 건데요. 건국신화란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건 또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고대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보다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의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옆 동네 부족장이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부족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쭉 생각해보니까 왕이 자기보다 못났거든. 반대로 왕 입장에서는 평생 반란군 진압하고 백성들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교육하다가 죽을 것 같단 말이죠. 멈춰! 멈춰! 재수 없으면 그 전에 독살당할 수도 있고 왕이 뭔가 기발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뻥을 좀 치자. 내가 천둥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떨까? 어느 누가 감히 천둥의 아들에게 까불겠냔 말이야. 왕은 즉시 나라에서 똘똘한 녀석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야,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위험 넘치는 이야기 한번 만들어봐라. 아버지는 천둥신으로 하고, 할아버지는 하늘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건국신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건국신화는 국가의 통치 기반을 다지고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며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왕이다. 누가 감히 신의 아들을 공격하겠어요? 고조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만들었겠죠. 그것이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까마득한 과거, 하늘나라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환웅이란 서자가 있었는데요. 환웅은 항상 지상에 관심이 많았대요. 환희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상을 쭉 살펴봅니다. 내 아들이 다스릴 만한 곳이 없나 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삼위태백이란 곳을 발견합니다. 환인이 당장 환웅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 온 천상이 네 이름을 속삭였단다. 저 땅이 보이느냐? 이제 너는 저곳으로 내려가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하라. 내 선물로 천부인과 백성 3천을 줄 터이니 너의 꿈을 펼치는데 보태도록 하라. 환웅은 그렇게 태백산으로 내려옵니다. 당시 태백산에는 신단수라는 신성한 나무가 있었는데 환웅은 그곳 아래에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신시라고 짓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환웅을 환웅천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풍백, 우사, 운사는 고조선에 실제 존재했던 벼슬의 이름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농사와 관련된 벼슬이나 직책 또는 바람, 비, 구름과 같은 자연물이 의인화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어느 날 환웅에게 두 짐승이 찾아옵니다. 왜 하필 곰과 호랑이였나? 학계에서는 이를 환웅이 터를 잡은 곳에 원래 곰과 호랑이를 모시는 부족, 즉 토착 세력이 있었는데 환웅의 무리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환웅은 지그시 웃으며 호랑이와 곰에게 쑥과 마늘을 내립니다. 너희 이거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거야. 뭔 개소리야! 호랑이와 곰은 신이 나서 그날로 육식을 멈추고 오직 마늘과 쑥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탈주해버리고 말죠. 혼자 남은 곰은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렇게 버틴 지 21일이 되는 날, 곰은 갑자기 신체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곰은 웅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웅녀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옹녀, 결혼하고 싶다. 남편 필요하다. 오늘도 백성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던 환웅, 신단수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빌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죠. 저 여인은 웅녀? 환웅은 그녀의 정성스러운 기도에 감복하여 다른 모습을 한 남성으로 변신하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웅녀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인 것이죠. 세월이 흘러 단군은 평양을 수도로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이후 나라를 무려 1500년 동안 다스립니다. 더 시간이 흘러 중국 주나라에서 기자라는 사람을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거처를 옮겼다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단군의 나이는 1908세. 여기까지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신화의 내용입니다. 단군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당군이 거의 2000년을 살았다는 부분도 고지고대로 당군이 2000년이나 살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고조선이 2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역시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쉽네요. 관련 기록이 조금만 더 남아 있었다면 아마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도 한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학작품조차 없었다면 상고시대의 역사는 지금보다 더 커다란 공백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건 더 상상하기도 싫네요. 우리는 문학을 교과서에만 있는 그저 학창시절에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귀찮은 학문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문학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요? 문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빈곤한 민족은 끝내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해서 그 민족에게 편입되거나 아님 멸망하거나. 하지만 고유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민족은 한때 어려움을 겪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